안녕하세요. IT 눈공 김 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답을 드립니다. 댓글로 답변 드리기는 좀 난감한 내용이어서 혹시라도 오해 없이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.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라디오 듣듯이 이게 내용이 그냥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라디오 듣듯이 출퇴근 때라든지 뭐 조깅할 때, 걸을 때 들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. 참고로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일단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개발자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에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로 물어보신 게 너무 방대하다. 어, 중,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방대해서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나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.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데 또 이런 분들한테 이건 답이 없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, 나름 그래도 먼저 IT 업계에 있었던 선배로 잠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만드는 거니까요. 순전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그냥 판단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일단 질문 주신 내용 간단하게 제가 그냥 결과적으로 답변을 드려보면은요,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취준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야 하나? 저는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다.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것도 너무 좀 포괄적이죠. 그럼 프로젝트라면 어느 수준의 프로젝트를 말하냐? 이런 문제. 또 너무 쉬운 프로젝트이면 그것도 괜찮냐?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뒤에 써놨지만 총알은 많을수록 좋다. 즉 내가 가진 지식이 자바에 대한 기능이든 DB에 대한 기능이든 많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. 다다익선이죠. 그래서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본다면, 제 뭐, 동생, 조카가 물어본다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. 자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고, 제가 자바스크립트 뭐 공부하면 좋고, DB 공부하면 좋고, HTML 뭐 이런 거 공부하면 좋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다시 들어봤는데, 그러면은 자바에서 스트림과 람다를 공부해야 할까요? 이런 질문인데요. 알면 좋죠. 모르는 것보다 당연히 알면 좋죠. 그런데 제가 자바는 그럼 어느 정도 공부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책 한 권 정도 완독한 정도. 완독하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나요? 그런데 이 영상을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로 책 한 권을 완독하신 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그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. 뭐 절반 보고 말고 그렇잖아요. 근데 저는 책 한 권 정도는 완독한 정도가 좋지 않을까. 그러면 책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. 이럴 수 있는데, 저는 회사에도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고 한데, 빵형님의 자바 책으로 사실 자바를 많이 봅니다. 본다는 게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. 옆에 두고 레퍼런스 삼아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제목이 아마 제가 S24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코드를 통해 본 빵형의 실전 자바일 겁니다. 근데 이 내용이 왜 제가 다른 책보다 이 책을 추천하냐면 다른 자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, 회사에. 근데 읽기가 좀 쉬워요. 잘 읽혀 나갑니다. 어떤 책이든지 잘 읽혀 나가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빵형님 그 유튜브에 가면은 이 내용들을 다 영상 강의로 해 놓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 한 번 정도는 쭉 보는 게 좋겠다. 훑어보는 개념으로 보는 게 좋아요. 그냥 막 정독해서 다 이해하겠다. 이거 어렵습니다. 뭐 어려우니까요. 쭉 훑어보는 정도 하시고, 영상 보시고 정도로 해서 나중에,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했을 때 떠올라야 되잖아요. 뭐 공부를 했는데, 떠오르지가 않아.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. 그러면 안 됩니다. 아, 이런 기능이 있었어. 자바에 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었어. 여기 이제 제목이 쭉 있는데, 아, 이런 기능이 있었어. 연산자 중에 아니면 배열에
이런 기능이 있었어. 뭐 반복문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 중에 어노테이션 중에 이런 제너릭이라는 게 있었어. 뭐 컬렉션이 있었는데 해시맵이 있었지. 이런 게 떠올라서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됩니다. 그거를 뭐 안 보고 어떻게 쓰는지 해보세요. 이렇게 하는 면접자는 없어요. 그 안 보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, 지금? 다 구글링해서 찾을 수 있는데. 빨리 찾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음, 세 강문 정도 쭉 읽은 정도. 그리고 스트림 람다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제가 한번 답변을 이렇게 드려볼게요.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가 이 W3 스쿨이거든요. 이 W3 스쿨에 가면은 모든 언어가 다 있습니다. 여기 자바 한번 볼까요? 자바에 가서 이렇게 쭉 이걸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. 왜냐하면 참 커리큘럼이 잘 돼 있습니다. 이 W3 스쿨이. 그럼 람다 한번 볼까요? 람다. 여기 있네, 람다. 그럼 자바 람다를 공부하겠다. 그러면 여기에 아주 심플한 내용이 있는데, 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. 이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복사해가지고 한번 띄워볼게요, 화면에. 간단한 거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 람다라고 해서 람다, 자바 람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. 미리 여기에 만들었어요. 이 내용이거든요, 이게.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나오는데, 이게 이제 어레이에 값을 넣고, 그죠?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. 어레이 변수 선언하고, 변수에 add해서 이게 뭐 0, 1, 2, 3 이렇게 배열로 들어가겠죠? 그리고 얘를 화면에 보여주는 식이 람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면 어원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. 음, 뭐 아주 기본적인 거, for, int i는 0, i는 이게 넘버 변수죠. 보면은 넘버 변수의 사이즈,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돌고 i 뿔뿔, 뭐 이런 거 아주 많이 써보셨잖아요.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. 예, i 여기는 음, 넘버스의 get이 되겠죠. get의 i. 예, 이렇게 쓰면은 아마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. 한번 컴파일해 볼까요? 예. 두 개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면은 람다가 아니어도 사용은 가능하잖아요. 그렇죠? 람다가 꼭 있어야 되나요?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도 할 수 있죠. 또 우리가 for each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. for문을 음, 이렇게 for 인티저 값의 n이다. 그리고 여기가 넘버스 값을 빼와라. 뭐 이것도 아주 자주 쓰는 구문이죠.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. 이거를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나오겠네요. 똑같이. 예, 나오죠.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드릴 말씀은 람다식을 람다식을 아는 건 좋죠. 총알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. 스트림 아는 거 좋은 겁니다. 근데 그거 없이도 만들 수 있다면 람다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하지만 요즘은 람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많은 문서들이 자바에 사용하는 뭐 스프링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트도 문서들에 람다식으로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모르는 것보단 당연히 아주 정말 당연한 답변밖에 제가 못 드리네요.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. 하지만 자바 8 버전까지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굳이 람다를 안 쓰고도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스트림 람다를 꼭 공부해야 됩니까? 이런 부분보다는요.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할 때 내가 람다를 넣어서도 한번 해보는 게 좋고 스트림을 넣어서 해보는 게 좋은 겁니다. 람다 없이는 안 만들어진다. 그럼 반드시 람다를 공부를 해야죠. 근데 if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for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자바에서. 그럼 if, for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. 또 요즘같이 스프링 부트 개발에서 해시맵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써야 된다. 그럼 반드시 그거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. 그걸 모르고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. 그죠?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있고 옵션적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정도를 우리가 공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바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까요? 음, 이건 또
이런 관점이 필요해요. 내가 공부를 했는데 들어가는 회사가 그걸 안 쓰면 또 의미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신입사원 채용 시에 회사는 신입사원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, 또 회사의 성향에 따른 기대치가 다르죠. 기업 전산실에서 뽑는 신입 직원, IT 서비스 회사에서 뽑는, 자,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자주 말씀드린 건데요.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W3 스쿨의 자바스크립트 가셔가지고요. 쭉 한번 보시는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. 책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여기를 봅니다. 보고 필요하면 여기 와서 찾고. 그러니까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예요.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고서 찾을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반복되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. 반복되면 내가 외워서 쓸 수 있는 건데 반복되지 않고 그러면 가끔씩 와서 찾아보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jQuery가 있거든요. jQuery까지 익히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네요. 뭐 Vue.js, Angular, React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나요? 하면 좋죠.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프론트 쪽을 공부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취업 준비를 나는 프론트 쪽으로 하겠다. 그럼 해야 되겠죠. 그건 당연히. 근데 저는 아무래도 백엔드 쪽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고 영상도 그런 쪽이 많다 보니까 백엔드 쪽이라면 전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 정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다면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정도 우리가 기껏 많이 쓰는 게 많지 않아요. 폼은 아니 폼 HTML에서 폼으로 액션 넘기잖아요. 이럴 때 스크립트는 많이 쓰게 될 거고 제이슨 주고받을 때 많이 쓰게 될 거예요. 그것도 제가 제 영상에도 많이 있거든요. 프로젝트 만든 거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MySQL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어야 하나요? 이것도 기본적인 CRUD면 될 것 같아요. 뭐 Select, Update, Insert 뭐 그런 거 데이터 테이블 만드는 거. 근데 더 나아간다면 테이블 간의 연결성, 뭐 테이블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, RDBMS의 이해인 거죠. 릴레이셔널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, 또 정규화를 좀 해야 되는 거. 근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. 다시 말하지만 답은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정말 좋은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웹 개발 기준으로 보면은 이러겠네요. 프론트. 근데 프론트는 아니죠. 사실 JS, 타임리프, 머스터치 이런 거는 백엔드 단에 해당하는 뷰에 해당하죠. 사실 프론트 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웹 개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프론트 쪽에는 JS라든지 타임리프, 머스터치 정도가 공부하면 괜찮죠. 근데 이것도 막 마스터해야 되냐?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이렇게 쓰는 정도구나라고 생각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정도면 좋습니다. 내가 개인적인 프로젝트 하든 학원에서 하든 학교에서 하든 나는 타임리프 써가지고 한번 해볼래. 이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. JSP, 타임리프, 머스터치는 전부 다 HTML 기반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HTML을 더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. 하다 보면 익히게 될 거고요. 또 자바스크립트 당연히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HTML,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이다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. 그 다음에 백핸드 쪽에서는 자바, 아까 말씀드린 그 빵형님 그 책에 있는 목록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기본 문법들 또 예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되고요. 스프링부트 공부해야죠. 스프링부트는 좀 알아야 됩니다. 어떤 기능이 있는지. 즉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프링부트로 패키지 구조, 뭐 어노테이션들의 역할, 또 IOC, DI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싱글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겠네요. 근데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나요? 프로젝트 하나 만들면서. 예. DBMS는 뭐 오라클, MySQL, MSSQL, 포스트그레스QL, 포스트그레스QL 뭐 이런 내용들 사용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만 답변 들으니까 아, 너무 뭔가가 이 정도구나라고 와닿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도움이 될까?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저도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신입사원 채용할 때 면접을 보거든요.
그럴 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요. 이런 내용입니다.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가정해 보면 운전하는 어떤 사람 채용을 할 때 맞는데 저는 시동 거는 법도 알고요. 저는 기어 작동법, 비상등, 주유하는 법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. 배웠대요. 근데 프로젝트에 쓰지는 않았어. 즉 운전에는 사용해 보지 않았어.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. 근데 어떤 지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저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 차로 드라이빙 다닙니다. 드라이브 다니고 있습니다. 뭐 여자친구랑 가까운데 유원지에 다닙니다. 그러면 사실 이 앞에 있는 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해서 만들어가는 동안에 자바, 또 타임리프, JSP, 자바스크립트, HTML, DB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.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. 프로젝트 하나가. 그래서 저는 어, 제 결론적으로는 프로젝트 하나를 혼자서 뭐 따라 하든지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든지 유튜브에 좋은 영상을 보고 따라 하든지 따라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.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요. 취업하는데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은 가서 배우는 거예요. 그 회사가 이 회사는 이렇게 쓰는구나. 배우면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너무 막 깊이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꼭 프로젝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.